인성과 대인관계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 끝에 제가 주차별 수업 내용을 공지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지금 1주차 팀 구성, 특히 이제 영성 팀 구성이 좀 빨리 돼야 될 것 같은, 돼야 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제가 영성에 관심 있다 하는 분들은 톡에 빨리빨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성검사가 2주차인데 이거는 저희가 한 주 미뤄서 3주차 때 영성 대인관계 강의와 또 발표 그 이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각 영역별로 이렇게 발표가 이루어지고요. 자, 이 지금 평가 방식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과는 인성과 대인관계고 저희 교과목의 역량은 대인관계입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과목을 수강하시고 2박 3일 캠프를 갔다 오시면 대인관계가 100% 향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2박 3일 캠프 갔다 와서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 좋은 거 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썸 타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긴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대학에서는 이성 간에도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게 사실 졸업하고 나서 직업 현장에 갔을 때 협업 능력이라든가 이럴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100점일 때 출석이 20, 역량평가가 80입니다. 그 역량평가 80을 중간 기말 11.5, 11.5로 나누고요. 저희 2박 3일 캠프 참여하는 게 50%, 그리고 프로젝트 여러 번 발표하는 것이 25%, 이렇게 해서 성적이 반영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열심히 하신 만큼의 점수를 가져가실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점수폭도 크고 PBL로 수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만큼의 평점 점수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캠프 일정인데요. 네, 이 캠프 일정입니다. 아직 그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좀 주춤하긴 하지만 아직 안정세는 아니죠. 그래서 일단 4월 16일부터 18일이 1차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인캠프에 내가 몇 차에 가고 싶다 해서 무조건 다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별로 한 12명, 많으면 15명 정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3월 달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아니면 이제 이후에 홈페이지에 신청을 메인 홈페이지에 이제 신청할 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날짜를 좀 빨리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회차당 15명 정도니까 이게 저희가 대인관계 수업이 굉장히 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캠프가 점수에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좀 미리미리 신청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가고 싶어도 참석하기 어려운 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집단적으로 생활할 것 때문에 좀 염려하실 수 있는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버스 타기 전에 우리 학교 연수원에서 진행되고요. 학교 연수원은 학교에서 한 3, 40분 정도. 그래서 다 체크를 원료 체크를 하고 마스크 하고 손 소독하고 버스 타고요. 또 내려서도 또 체크하고 수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강의실 수업처럼 하지만 활동 위주의 수업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캠프 때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소독제나 마스크 같은 것들을 꼭 챙겨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제가 공지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백성인증제 쿰캠프 대인관계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은 다음 주에 공지할 내용인데 그래도 일정 같은 경우 여러분 먼저 좀 숙지를 해놔야 조절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사진을 좀 찍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두시고
이 2박 3일 대인관계 향상 캠프 일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일단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적의 50%고요. 여기 40%는 대인관계 역량일 때가 40점입니다.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실효증이 나와요. 대인관계 향상 캠프라고. 그래서 국가 관련 기관에서 일하려고 하면 이 NCS 대인관계 실효증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NCS. 그리고 비교 포인트가 42점입니다. 지금 비교 포인트는 좀 장학제도가 바뀌긴 했지만 이 포인트가 어느 정도 쌓이면 장학금으로 지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2박 3일 캠프인 만큼 포인트 점수도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찍어 두시고 일단 내가 언제 가겠다 숙지를 하시고 그 홈페이지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작년까지는 에스파이프스 인성 진로 탐색 연수였는데 아마 이번에는 대인관계 향상 캠프, 뭐 탐색 캠프 이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인성개발원으로 되어 있고 요거를 클릭하셔서 클릭하시면 그 교수님 서명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성 체크를 하고 체크를 하시고 신청서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의 제목은 아마 대인관계 역량 향상 캠프로 이렇게 뜰 거고요. 이 지금 이 알림판에 보시면 이 동그라미를 누르시면 이런 창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그 이후에 이렇게 역량 향상 연수라고 쓰여 있고요. 여러분 교수님을 체크하셔서 여러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캠프 가기 전에 인성 분석을 해드려요. 인성 분석을 하고 오셔야 교수님들이 인성 분석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인성 개발할 수 있는 방안에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코칭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성의 그 에스파이프스 영역을 개발하고 향상시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 숙지를 하시고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PBL 서식인데요. 이제 영성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주제가 이제 AI와 영성,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시기도 하죠. 알파고가 바도 이기고 그 알파고 이긴 기계 컴퓨터를 또 이기고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진화된 상태입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제 나이 되기 전에 자동차 운전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뭐 지금도 그 인터넷망이 이제 더 빨라지면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됐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 아버지도 제가 어릴 적 기억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차에 전국지도 이렇게 크게 나온 책을 보고 다녔고 이렇게 길을 물어봐야 갈 수 있었는데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 개발되면서 이제 그런 게 없어졌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 내비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동차 주행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기가 진화한 만큼 제가 94학번인데 99년도 그러니까 98년도죠. 아니죠. 계산 잘못했네요. 96년도에 PC폰이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 전화는 안 되지만 그 기지국이 있는 데서는 전화기가 되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삐삐라는 걸 제가 썼는데 고등학교 때 대학 들어와서도 그리고 뭐 제가 대학에도 컴퓨터가 많지 않아서 그 컴퓨터로 과제보다는 타작이나 손으로 쓰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레프트 용지를 팔았죠.
지금 와서는 상상을 못한 일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컴퓨터 보급이 거의 이루어졌다는 거죠. 1학년 때는 손으로 썼지만 3, 4학년 때는 누구나 다 컴퓨터로. 저도 뭐 아주 조그만 그 중고 컴퓨터를 노트북을 샀던 걸로 기억납니다. 이렇게 많이 뭐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타작인데 노트북화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군대 갔다 오니까 뭐 전화기는 이미 뭐 생각하기 이상의 뭐 전화기에 카메라가 있다는 거 상상하지 못했던 시대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되게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그 시대를 거쳐온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가정에 전화기가 없을 시절을 보내셨는데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니까 엄청난 진화죠. 저희 부모님도 지금 76세신데 카톡이나 유튜브 이런 거 되게 보고 싶어 하시는 카톡도 하시는데 이제 비용이 발생되니까 이제 그래서 안 하시는데 상당히 하고 싶어 하십니다. 네. 근데 뭐 병폐도 있긴 해요. 뭐 객관화가 안 돼 있는 건 있는데 어쨌든 시대 흐름이 그렇게 바뀐다. 그러면 여러분 시대도 제가 경험한 것보다 최소한 10배, 20배, 30배 정도 빠르게 진화될 겁니다. 지금은 가정에 그 LI 같은 기능을 하는 기계가 없어요. 근데 10년 안에 강아지 모양을 한 이런 인조 기능을 하는 컴퓨터가 다 있겠죠. 그래서 말만 하면 모든 걸 다 체크해주는 뭐 건강 상태부터 모든 것을 다 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요즘 이렇게 이단에 젊은 사람들이 만약 빠져 있느냐? 이게 다 사실 이런 거에 경관이 있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존재를 인식하는 건데 자기에 대한 존재 인식과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기가 어떤 게다가 대인관계도 부족하고 뭘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너무 가까이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접근하니까 쉽게 마음을 다 열 수밖에 없는 그만큼 객관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사실은 과학이 발달될수록 영성은 훨씬 더 많이 요구됩니다. 아마 시외가 이런 이단이 과학이 발전되고 시대가 발전될수록 더 아마 그런 이단들은 더 많이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자기 존재와 목적과 가치에 대한 정립이 안 서 있으니까 대학에 와서 이런 것이 설립되기 전에 쉽게 현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 목적, 가치를 어떻게 확립하고 수행할 것인지 그래서 자율주행차로 사고 인재 인형상에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죠. 지금 상당히 잘 됐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해서 생명을 잃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뭐 영화 중에도 뭐 이렇게 LI와 그 대화를 하고 사랑에 빠지는 뭐 허그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건데 인공지능 로봇과 사람과 결혼하는 허그 같은 영화들이 상당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 목적 가치가 없으니까 이제 영화들 어떤 특정 영화가 이슈화 되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명을 대화를 통한 존재 인식 강화. 네, 우리가 특히 이제 얼굴보다도 이런 인터넷상이나 카톡에서의 공격성이 6배가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상대방의 인격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댓글이 어떤 정보가 진짜 객관적으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댓글을 막 써서 공격하는 거죠. 좋은 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 사전에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유익도 되지만 객관화되지 않는 정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그래서 연예인들이 작년에도 굉장히 당당하고 이쁜 여성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탄이 이 언어에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와 명예와 뭐 소위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그런 비난에서 담대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분이 존재 목적 가치가 확립이 되신 분이라면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어렵지만 그래도 헤쳐나가셨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최근에 그 우리 친하니까 내가 톡하는 거야 하면서 그 비방하는 그 안 된다고 지금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철이나 버스만 타더라도 뭐 지금 다 마스크하고 있지만 전화기만 보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그 전화기 안에 뭐 책을 읽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대화가 단절된 혹은 대화를 어떻게 하는 심지어 더 심각한 거는 지금 여러분 20살인데도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이 어떤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 누구에 갇혀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나? 감정이 있나? 그것 자체도 인식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인공지능 로봇이 더 발전이 되면 사실은 뭐 업무도 집에서 다 같이 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단절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판단을 객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 능력도 부족하지, 객관화도 부족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나 목적 의식이나 내가 존재하는 의식, 또 상대방의 존재를 인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입니다. 좀 아쉬운 건 여러분 첫 수업부터 대면 수업이 아니라 인강을 해서 아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면서 서로가 더 공감하고 또 공감을 해가면서 알지 못하는 지식들이 얻어진 우리가 사실은 인식한다고 했을 때 인식은 지적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물이 뜨겁다? 아뜨. 저희 그 아이들 3살, 4살 때 보면 물이 뜨거운 100도씨에 대한 이론은 없어요. 그러나 아뜨라는 경험이 있으니까 아뜨라고 하면 말을 잘 못해도 반응을 자기가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인식하는 거고. 대학생 정도 되면 지식적인 논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인식적인 경험이 되게 필요한데 특히 대인관계는 되게 인식적 차원의 경험입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랑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자기가 그런 경험이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거나 지식적인 책으로 알 수 있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을 뛰어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대학은 이성도 충분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대화할 때 그 사람의 그 존재나 목적 가치가 잘 이루어지는 거지.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거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도 목소리 이렇게 녹음해서 좀 들어보면 좋은 목소리는 아니에요. 네. 근데 실제로 들으면 지금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많은 학생을 굳이 상담을 하는 것도 상담을 하냐 안 하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 수업한 지가 10년이 넘는데 12년 정도 되는데 이렇게 60명 학생들을 시간이 안 돼도 틈틈이 상담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사실 그 상담은 되게 짧게 1분에서 5분이지만 관계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네. 교수님이 요거 근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사소한 거에 서로의 마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경험이 쌓일 때 그 사람의 대인 관계가 굉장히 향상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론적인 게 아니라 그 PBL 방식으로 해서 자꾸 활동을 하고 캠프를 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면 이제 영성 있는 대화. 그 우리가 어떻게 실제 존재를 잘 인식한. 제가 수업을 해보면 앞에 있는 교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핸드폰만 빠져 있는 학생도 있어요. 네. 이 수업 시간인데 수업 시간과 구분을 못하고 또 걸어다니다가 스마트폰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실질적인 대인관계 부족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쓰고 해결 방안을 적고 미션도 이제 자기가 나 자신, 가족 또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가 라는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존재 목적 가치의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존재 인식만 잘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저도 엊그저께 이렇게 보니까 뭐 여자친구를 헤어졌다고 해서 폭력 이런 게 다 사실은 그 여자친구의 존재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람의 인격으로 예스다 노를 할 수 있는 건데 인격이 아니고 내 여자친구라는 소유로 생각하니까 헤어진다고 했을 때 폭력을 구사하는. 근데 이게 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뭐 몇 년 전인가 남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알몸으로 도보를 이렇게 다니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누군가를 사귈 때 애쓰는 것처럼 이별할 때도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격에 대한 존재만 인식을 잘해도 굉장히 좋은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 그 카톡이나 페이스북은 한번 쓰면 파장이 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고 그 신중함을 잘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요소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역성 맡으신 분들이 부담은 되지만 사실 이 주제 가지고 그대로 하셔도 전 상관없다고 봐요. 상당히 좋은 주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카톡에서나 얘기를 하시겠지만 영성을 신청하신 분들이 좀 다른 주제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영성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 영성과 대인관계 그리고 존재 목적 가치가 영성의 하위 요소인데 이 하위 요소가 왜 필요한지 또 이 하위 요소가 어떻게 잘 조화를 이뤄서 다른 영역과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지를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에스파이퍼스가 인성을 이렇게 요소를 나눌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게 개발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사실은 영성분들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셔도 좋고 더 좋은 주제나 다른 주제도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영성을 어렵게 한다면 차라리 이 예시 그대로 하셔도 저는 좋다고 봐요. 충분히 여러분 가운데 사회적 이슈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우리 뭐 갑질 문화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 우리가 이제 9팀을 구성합니다. 지금 반이 대체로 60명, 그리고 50명인 반도 제가 한 반인가 두 개 반 있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6, 7명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 대인관계 같은 경우도 제가 제일 원하는 거는, 예를 들자면, 6, 7명이니까, 우리 반 같은 경우는 15, 16명 정도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 뭐, 지금 학기 초라 또 요즘 모이는 게 뭐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영성 자아관 팀이
1차, 뭐 세계관 문화가가 2차, 지성 시체성이 뭐 3차, 감성 사회성이 뭐 4차 이런 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한 학기 동안 제가 이제 우리 대학에서 보면 조별과제 하고 아뭐 조별과제 한 번 하고 끝 안 볼 사람이야. 이렇게 되게 업무적으로 해요. 그래서 카톡방 만들어서 뭐 자기 업무 하고 할 거 하고는 끝난 그냥 뭐 그냥 대면대면한 관계인데 이왕이면 한 학기 그렇게 보내는 것보단 같이 조별과제 하면서 또 캠프도 같이 가면서 확실히 친해지면 와 그거야말로 진짜 대학 평생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9개 팀 한번 사진을 여러 번 찍으셔서 이 중에 내가 어떤 걸 할 건가 그 앞 시간에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자기소개서를 거표지 없이 인성과 대인관계 아까 앞전에 보니까 제가 다른 방걸 가져와가지고 좀 틀려서 수정을 다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소개서 거표지 없이 인성과 대인관계 상단에다가 인성과 대인관계 뭐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몇 교시 학부 이름 이렇게 하셔서 자기가 그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보냈고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냈고 자기 뭐 가족은 이렇고 앞으로 이런 사람이 좀 되고 싶고 뭐 봉사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 와 있을 때 좀 하고 싶다 뭐 아니면 고등학교 때 이런 게 굉장히 큰 결심이 돼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편안하게 잘 기술해 주시고 그 A4 한 장에 사진도 넣어 주시는데 사진을 되게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그냥 카톡에 있는 사진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뭐 화요일날 몇 교시라고 이제 하시면 그 자기소개서 사진을 가지고 이제 출석부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체크를 해서 인식을 합니다. 이제 저희 반이 60명이다 보니까 제가 좀 인식을 다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 좀 알기 위해서 체크하기 위한 거니까 제 얘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 하면 좋은데 다 하면 좋고 또 다 해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인식하는데 너무 한정적이라서 뭐 점수에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좀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잘 적으시고 사진이 뭐 A4에 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카톡에 있는 이미지 사진 뭐 아무거나 이렇게 해서 제 이메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프린트해서 봤는데 지금 뭐 더 그럴 상황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연락처 이메일 연락처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서 제 학교 이메일입니다. 연락처. 아 근데 이게 죄송한데 학교 메일에 아마 용량이 다 안 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학교 메일보다는 여기 한메일로 좀 넣어주시면 다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용량 좀 다 차서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요거는 한번 고민해 주시고 제가 2주차 때 한 번 더 공지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3주차에 프린트해서 받는 걸로. 네, 이거는 제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 공지하겠습니다. 네, 3주차에 프린트해서 받기로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너무 여러분 얼굴을 안 본 게 아쉽습니다. 우리 4월 달에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머지 20분은 사이버 캠퍼스에서 다시 질의응답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추석 체크가 가능하니까 꼭 사이버 캠퍼스에서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